이렇게 좁은 공간에는 또 중문에 이거 불문율이죠. 한데 안 봐도 제 눈에는 딱 보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두었을지. 이런 집은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거든요. 매립수전이 관리가 불편해서 문제 생기면 어려우니까, 이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평면도 읽는 법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평면을 잘 이해해야 좀 더 꼼꼼하게 인테리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걸 모르고 인테리어 하면 큰 돈 쓰고도 불편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어요. 평면이 활용하기 편하게 딱딱 네모나게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집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쓰는 가전 가구가 보통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의 각도가 90도로 딱딱 나오지 않으면 죽는 공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그런 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력벽 때문에 구조 변경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집이 다각형 구조여서 이 선택의 폭이 좁은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 꿀팁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의 변화가 가장 많았거든요. 주방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집의 기존 평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집은 오각형 구조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벽이 딱딱 90도가 아니라 예각인 그런 벽도 있고 둔각인 이런 벽도 있었어요. 이러면 가전이나 가구를 놓기가 참 애매해지거든요. 특히 여기 주방은 기존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옆에 이 침실하고 이 주방 사이에 그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걸 트고 넓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거실과 주방이 또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거실을 다이닝 공간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고객은 주방을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가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안이 베스트였어요. 주방 옆에 내력벽은 그대로 두고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주방 바로 옆 침실을 다이닝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를 이 좁은 주방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방 옆쪽에 내력벽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주방을 넓히고 싶어도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주방과 가까운 이 침실을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면서 주방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도 정말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주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주방 위치에 냉장고를 넣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쪽 다이닝 공간으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나란히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밥솥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전자레인지, 그리고 소형 가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홈바 공간들을 이쪽 라인으로 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식탁 위쪽에 냉장고 반대편 라인에는 천정에 액자레일을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작품을 걸어 두실 수 있게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트리빌리지의 뮬리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식사하실 때 이렇게 옆에다가 걸어두면 벌써 이 봄 느낌이 훨씬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냉장고가 저쪽에 있으면 아일랜드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방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냉장고 자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일랜드를 넓게 하는 게 음식할 때 이 식재료들을 한 번에 다 아일랜드에 꺼내두고 이렇게 늘어놓고 요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다 꺼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식탁이 다이닝 공간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음료라든가 주류라든지 뭐 부족한 반찬 같은 거 꺼낼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식탁과 가까운 곳에 냉장고를 두는 게 이렇게 좁은 주방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양쪽으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순환 동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주방은 우드와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죠. 천정은 볼륨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살짝 단을 내리면서 우드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 매지 라인도 천정부터 이렇게 벽까지 쭉 타고 내려오면서 아일랜드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맞췄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선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 아일랜드 끝단도 지금 보시면은 복도의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천정에 있는 이 마그네틱 조명 레일도 아일랜드 끝 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주방 영역이 복도 영역과 이게 구분이 되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상부장 쪽 벽면은 전체를 우드로 하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여기 통로가 사실 조금 이게 좁은 편이어서 하부장이 없는 이 벽면 공간은 비우면서도 상부장 밑쪽에 간접 레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무드를 좀 잡았습니다. 주방에서의 부족한 수납은 아일랜드 양쪽으로 수납을 넣어 드리면서 충분히 확보를 또 해드렸고요. 로봇 청소기 주차 공간도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게 주방 후드죠. 이 현장에는 천정 매립형 후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팔맥에서 나오는 스텔라 90이라는 모델인데 가격이 일반 후드에 비해서는 좀 나가지만 시각적으로 얘가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고 아주 예쁩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주방 후드 고르실 때 이렇게 천정 매립형 후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보통 거실에는 TV와 소파를 마주보게 두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거실 평면은 벽이 직선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TV와 소파 자리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벽 라인을 디자인적으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안 그러면 죽는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용 욕실 쪽 벽면과 안방 쪽에 이 벽면의 각을 잡아주면서 라인을 디자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소파도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확실히 벽면을 일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훨씬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거실 쪽 벽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뒤편에 남는 공간은 원래 있던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넣어 드렸거든요. 애매하게 남는 공간까지 알차게 쓰실 수 있도록 또 옆쪽에는 실외기실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삼각형 모서리의 부분은 고객이 골프백을 보관하실 수 있게끔 살려뒀습니다. 특히 이 집은 기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그런 집이었어요. 벽에다가 다 각재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벽 마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에 그 마감 두께가 꽤 두꺼웠는데 거의 뭐 6cm, 7cm 정도 그렇게 잡아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철거하면서 최대한 이 벽의 면적들을 1cm라도 그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집은 건축을 할 때 이 외벽 쪽이 석재 마감이어 가지고 이게 외단열로 되어 있는 그런 단열 형태였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그 건축할 때 단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한데 안 봐도 제 눈에는 딱 보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두었을지 이런 집은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벽면에 있는 전체 내측 부위는 두께가 좀 얇아도 성능이 확실한 LX 하우시스 PF 보드로 단열을 내측에서 꼼꼼하게 다시 보강하는 시공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당연히 기존의 가구를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붙박이장을 새로 꽉 채우면 이쁘고 좋지만 이게 또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 장을 재사용할 예정이고요. 이쪽 한쪽 면에만 붙박이장을 새로 짜드렸습니다. 또 시스템장 옆쪽에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세탁, 건조, 정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이 동선이 아주 효율적이죠. 워시타워 바닥면은 혹시라도 물이 흘러나오거나 새는 거 그런 거 문제가 없도록 타일로 이렇게 바닥을 시공을 했고요. 나머지 이 공간에는 나투스진 그랑데 강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워싱타워를 드레스룸 안으로 집어넣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드레스룸 안에 세탁기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설비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세탁기를 설치할 때도 배수구 안에 그 연결되는 부위는 꼼꼼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물이 오버하거나 또 설비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마감재, 바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탁기가 있는 이쪽 바닥 벽면은
타일로 시공하는 게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세탁실에 꼭 필요한 게 빨래 바구니죠. 빨래 바구니 뭐 아무리 예쁜 디자인 그런 거 갖다가 놓는다고 해도 바닥에 내버려 두면은 발에 채이고 공간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워시타워 이 옆쪽에다가 바스켓으로 매입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랫감을 분리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좀 우리 집에도 좀 욕심이 좀 나는데요. 안방도 주방에서와 같은 우드 필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죠. 고객이 매트리스만 딱 가지고 와서 두면 되게끔 침대 헤드와 이 프레임을 미리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에는 가로로 골매 디자인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위아래 필름을 투톤으로 다르게 구성하면서 화이트 톤과 우드의 그런 느낌이 어울려지도록 했습니다. 양쪽에 보시면 독서등, 콘센트, 그리고 융 스위치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고 무지주 선반을 이렇게 두어 가지고 간단한 핸드폰이라든가 물건들을 또 배치하고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아주 얘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침대 이 프레임을 보시면은 날개를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간접 조명도 둘러놓고 해서 분위기 있는 그런 연출도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이 있을 때 스위치를 어디로 뺄 거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침대 하부의 이 간접등과 또 커튼박스 쪽에 있는 이런 간접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침대 쪽 헤드의 스위치에 물리게 해가지고 누워서도 일어나지 않고도 편하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죠. 욕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가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드레스룸이 밖에 있다 보니 매일 입는 잠옷이라든가 자주 입는 그런 옷들은 여기에서 쉽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기에도 작은 옷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또 고객이 에어랩을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헤어기기를 이렇게 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안쪽에 또 내부에 콘센트를 사전에 설계를 했죠. 콘센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집이 콘센트가 정밀하게 다 계획되어 있어요. 보통은 여기저기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벽면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다고 고객이 그러셔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눈에 보이는 콘센트가 그래서 많지 않아요. 확실히 좀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 가전이나 기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그 모양과 형태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만들어 둔다면 딱 필요한 곳에만 콘센트를 설계하면서 벽면을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용 욕실이에요. 기존에 이 양변기가 가운데에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세면대가 문 열자마자 요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세면대가 물이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문 쪽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튀기도 하고 관리가 어렵기도 하죠. 게다가 양변기가 기존처럼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 휴지 그릴을 옆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 놔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엄청 불편해요.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면대와 이 양변기의 이 위치를 바꾸면서 양변기가 이 문 쪽으로 오도록 세면대가 이렇게 가운데에 조금 넓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오렌지 블록이 디자이너들이죠. 양변기랑 세면대 위치 그냥 바꿔달라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양변기 위치를 옮길 때는 아무래도 이 오수 배관을 이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 위로 옮겨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이 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그런 경우에는 건식으로 욕실 바닥을 마감하고 거실하고 욕실을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여기처럼 화장실의 이 문턱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부족했던 욕실 수납은 슬라이딩 이 거울장을 주문 제작해 가지고 빈 공간이 없도록 아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기존에 있던 샤워 부스 그것도 없애고요. 관리가 더 편한 조족 파티션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카운트 세면대를 디자인했더니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욕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전도 매립 수전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간혹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립수전이 관리가 불편해서 문제 생기면 어려우니까 이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고급차를 우리가 구매하면서 차 사고 날까봐 걱정하고 손세차 걱정하고 차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매립수전들이, 이 돌출된 이 수전 부위들은 타일을 뜯지 않고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작은 현관은 이렇게 인테리어 하세요. 이 집의 현관 볼륨이 굉장히 처음에도 작았는데 물리적으로 이런 공간을 어떻게 더 넓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좁은 현관에는 뭔가 많은 것들을 하면 복잡하고 더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필름으로 이렇게 거실까지 이어지는 필름 마감을 했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만 라운드로 포인트를 줬죠. 신발장에는 이 공간이 좀 더 수직적으로 길어 보이도록 길쭉한 디자인의 그런 세련된 손잡이를 달았고요. 중문도 이렇게 길쭉한 그런 손잡이로 같이 매칭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는 또 중문에 투명유리 쓰는 거, 이거 불문율이죠. 현관에서 집에 들어올 때 시각적으로도 좀 더 트인 느낌이 들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 문도 180도 이렇게 스윙되는 이런 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용자 경험과 기초를 우선으로 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바람직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디자인은 얼마든지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핀터레스트 찾아가지고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참조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 매뉴얼과 시스템이 없으면, 경험이 별로 없는 디자이너들은 기초에 대한 그 개념도 없이, 그리고 실시 설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쁜 것만, 모양만 만들어서 그것만 찾고 치중하다 보니까 현장 시공이 막상 진행되면 현장 마감이 엉망이 된다거나, 또는 심지어 현장이 공사 중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하면서 결로, 곰팡이, 누수 같은 엄청나게 그 불편한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디자인을 뽑아내려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향점, 경험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정보 수집이 우선적으로 일단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쁜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런 점을 잘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